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KTX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왔지만 결국 남은 건 미완의 부지와 허탈함뿐입니다. 오늘 시사 진단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 상황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인칠 KTX 울산 역세권 발전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정주철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송인칠 부회장님께 좀 들어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민간주도 도시개발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주철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KTX 울산 역세권 발전협의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KTX 울산 역세권 발전협의회 부회장 송인칠입니다. 저희 발전협의회는 롯데가 환승센터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사업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감시함으로써 역세권을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9년도 1월 달에 설립하였으며 현재 약 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못해 이런 조직을 구성하셨고 네. 현재 800명의 회원이 좀 계시고요. 네. 자, 오늘 객관적인 시선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좀 짚어주실 분 정주철 학장님 좀 모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 꽤 있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오늘 좀 가능하실 텐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부산대학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고 있고요. 토지용계획과 성장관리 정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사례가 이번 사례가 이제 굉장히 도시 개발에 호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꼭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뒤에 가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 10년을 끌었던 KTX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무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부회장님, 요즘은 5년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최근에 이 무산까지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 순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초의 2010년도에 복합 환승센터 사업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롯데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KTX 울산 역세권은 2035 울산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울산 서부권 신도심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2016년도에 롯데 울산 개발이 설립되고 또 부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17년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 2018년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9년도와 2021년도 사이에 이 영화관과 쇼핑몰을 제외하는 1, 2차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 4월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그해 7월 5일 건립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 진행률이 5% 미만이었던 2023년 6월 달에 롯데 측은 일괄 시행이 불가하니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예. 이렇게 주장하면서 3차 설계 변경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롯데 부지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2단계는 코레일 부지에 환승시설 및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후에 롯데 부지에다가 주거 시설을 포함한 상업 문화 시설을 할 것인지는 그 뒤에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3년 9월 달에 롯데측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철회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철회 조건도 제시했는데요. 취득 원가 560억으로 땅을 반납하겠다.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하겠다. 예. 또 울산 지역 발전 기금으로 약 200억 정도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5월에 대체 주차장을 완공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제 가동하는 순간 2단계 환승 시설을 착공해야 되는 예.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10월에 환승센터 사업 철회를 통보한 상황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죠. 네. 와 있는 거고요.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롯데가 10년 동안 뭐 사업 변경안도 수차례 내고 울산시가 승인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업할 생각이 없었구나. 애초에부터 없었다고 봐야죠. 예,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롯데 측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 오프라인 상권 침체, 울산 역세권의 낮은 경제성, 교통망 중심이 태화강역으로 옮겨갔기 때문 뭐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학장님 보시기에는 문제를 파악해야 하잖아요, 오늘. 민간 주도 개발의 한계. 이번 사례에서 좀 어떻게 드러났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도시의 전체 비전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예. 도시기본계획이고 그 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이 도시개발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도시개발을 공공이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건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한다는 조건인데 이번 울산역 사례를 보면 이제 기업들이 먼저 이게 선점만 일단 하겠다고 한 거죠. 사업에 대해서. 예. 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이게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벌칙 조항들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벌리고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벌칙 규정이나 이행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횟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령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예. 결국은 시장의 어떤 수익 논리에 좌우되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공공 어떤 미래가 시장의 수익 논리에 거의 좌우되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자초된 결과가 나타났다. 예, 그런 사례로 완전히 보입니다. 거꾸로 됐군요. 교수님 네. 말씀처럼 공공이 주도하고 효율성을 위해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인데 지금 뭐 행정이 공공이 민간에 종속돼 버린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민간 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언어적으로 좀 사실 좀 조심해야 될 이야기인데 민간이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공공의 입장에서 비전을 보고 수립한 단계에서 민간이 좀 참여하고 예. 그래서 자본을 투입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과정. 그래서 서로 이제 이익을 받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거꾸로 되고 공공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허탈하다는 표현을 좀 썼는데 지역 주민들은 사실 지금 뭐 허탈함을 넘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반응이신지 좀 궁금하고 어떤 피해가 좀 예상되시는지요? 근데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그 지역 주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롯데는 불신의 아이콘인 기업일 뿐이다. 더 이상 향토 기업도 아니고 또 도덕성도 전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롯데 개발을 믿고 투자한 토지주들, 그다음에 시행한 시행사들, 그다음에 건축을 한 시공사들, 거기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0년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정 시에는 2018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롯데가 부지를 매입한 2016년 이후에도 10년 동안 나대주로 방치되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분양을 받은 지주들은 건축할 엄두도 못 내고 그다음에 원가로 매도하려도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막대한 금융 비용만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를 믿고 상가 건물을 또 건축했는 시행사들은 전체 점포가 약 700개 정도 되는데 예. 뭐 절반도 안 되는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률로 인해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정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고 10% 이상의 고금리를 주고 부담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미분양 점포에 대해서 신탁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바로 부도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그 시공사는 대물로 받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헐값에 매각을 해야 돼요. 아하. 그것도 매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부도로 쓰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본래 계획했던 그 임대료의 뭐 3, 40%도 안 되는 그러한 임대료를 받고 있거나 또 그 와중에도 80% 이상은 이제 임대조차도 못하고 공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양자들이 피해가 가장 많은데요. 지금은 그 대금을 납부 못하는 수분양자들은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예. 최근에 경매된 걸 보면 그 최초 분양가의 30%에서 40% 정도 그 수준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이 이제 감소가 된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예. 특히 울산 역세권 지구의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KTX 울산역에서 복합 환승 센터 및 11개의 상가 건물을 거쳐서 P3 주차장까지 공중 보행 데크라는 스카이워커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역에서 P3 주차장까지 한 5분이면 그냥 그 도로로 가지 않고 공중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애초에 복합 환승센터 출발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네, 있다. 그것도 전혀 안 됨으로써 이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예. 또 P3 주차장에서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주차난도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예. 되고 있습니다. 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과 울산시가 공공연하게 밝힌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관련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학장님, 그러면 이걸 도시 계획 전체로 차원에서 보면 예. 울산의 어쨌든 서부권의 큰 축이었거든요. 이게 좌초되면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네. 이번 이제 복합개발 자초가 단순히 이제 사업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 구조 자체를 좀 흔드는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울산 지역의 이제 KTX역 같은 경우는 도시의 어떤 성장 축으로서 아니면 상징적 관문인데 이 지역의 핵심 거점이 이제 10년간 유유지로 남아 있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러되면 교통축의 연계가 단절되고 주변 개발이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축이 된 거죠. 이래 되면 도시의 어떤 경쟁력과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입었을 걸로 보이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좀 깨지면서 시민의 어떤 행정 신뢰가 훼손되는 이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예. 이 도시계획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어떤 전체 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후퇴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우려스럽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사업 변경이 되는 동안 그걸 승인해주고 묵인해준 그리고 이 사태가 터졌는데도 책임 하나지지 않는 네. 행정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부회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16년에 롯데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예. 2021년 건립 비공시를 개최해서 이제 2025년 복합 환승 시설, 환승 주차장, 쇼핑몰 이것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3월에 전체 공정률의 5%도 미치지 않는 처음부터 전혀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롯데개발을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롯데가 오죽했으면 주거시설에도 좀 넣어주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사업성을 예, 사업성을 예. 조금이라도 좀 보완해주면 이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묵살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10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됐고 또 일정대로 준공을 못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도 예. 불구하고 울산시는 미온적으로 그냥 대처를 했어요. 특히 2024년 3월 달에 울산시장을 우리 이제 민원인으로서 방문을 했을 때 오히려 롯데 측의 사정을 들고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울산시가요? 네, 울산시장이. 그래서 이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 여기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학장님, 이게 지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당한 데미지가 있어요. 사실 뭐 수도권에도 이런 일이 있을 테지만 사실 그 도시 규모를 감안해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지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지방이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에서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논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만연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공의 역할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영어로 디벨로퍼 같은 사업자 같은 역할만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리스크 관리의 역할. 우리가 이런 사업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도시에 미칠 그런 리스크입니다. 공공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 이걸 위해서는 공공이 좀 더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구라든지 환경 분야까지. 그래서 이 공공의 역할은 사실은 경제성보다는 좀 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사업이 지역 내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효율성이라든지 시민 편의에 좀 유리하다면 일정 부분 좀 수익이 안 되더라도 공공에서 일정 부분 좀 부담하더라도 예.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공공이 좀 더 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역량을 지금부터라도 좀 키워야 되고 예. 그래야지만 도시의 방향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이 사업의 무산 원인, 피해 규모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송인칠 KTX 울산역 발전협의회 부회장, 정주철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떤 대책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뭐 사업은 이미 잡차가 된 것이고 수습을 잘 해야 할 텐데 우선 기업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적으로는 책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롯데라는 기업을 믿고 투자한 토지 분양자, 시행자, 시공자, 수분양자가 차례로 피해를 입었는데 예. 그 롯데가 사업을 철회를 한다든지 포기를 하게 되면 분양 당시의 금액 뭐 561억을 받아가게 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금액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떤 그 대가로 피해자들한테 상당 부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업을 포기하고 분양 당시의 금액을 받아가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 네네. 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업이 울산 시민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것, 당연히 뭐 기업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약속을 했고 10년이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발생했을 때 민간 기업이 공공개발 사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제나 처벌을 받는지 교수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제도 장치가 꽤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제가 처음 살펴보았던 사례는 미국 사례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예. 근데 제가 아마 도시계획에 제일 먼저 출발했던 영국 사례부터 보시면 영국 사례를 보면 섹션 106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개발 협약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인데요. 예. 이런 장치를 통해서
공공기여라든지 개발 완료되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이제 허가를 철회하거나 이익을 환수합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정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행 보증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행 보증금 같은 제도를 둬가지고 사업이 일정 기간에 이제 뭐 이행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이제 몰수하거나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렇게 넘기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업자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시 전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결국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공공이 이런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예.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한 이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제도에는 왜 없었을까?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네. 예, 충분히 도입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발 협약 같은 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OU 같은 걸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법적 계약으로 좀 더 이렇게 격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좀 나서줘야 될 부분이긴 한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좀 통일된 표준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 이제 지방 도시에 계속 미치는 여러 가지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행 기한이라든지 벌칙이라든지 공공 기여에 대해서는 좀 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국토부나 전국적으로 표준 협약서를 좀 이번 기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실제로 지자체가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법적, 행정적 역량이 좀 더 갖춰져야 되고요. 단순히 허가를 내주고 뭐 민간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예.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공공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집행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에 좀 더 지자체가 힘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까 MOU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 MOU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만 딱 보시고 시민들은 뭐가 되는가 보다라고 하시는 경우 또 피해를 낳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학자님, 그러면 대체 민간 사업자를 찾기에 앞서서 이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으면 안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까요? 예, 사실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지금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시장성이나 수요를 좀 제대로 다시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10년 전보다는 지금 교통망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시장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우리가 좀 실패했던 이 리스크 관리, 예. 리스크 분석과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재정립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공이 단순히 이제 인허가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런 도시의 방향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일종의 리스크 조정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써야 되고요. 그 기반 위에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같은 실패를 이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사실 지금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두르는 것보다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회장님도 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또 다음 스텝이 뭔지 이게 만족할 만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행정관청에서 적절한 피해 보상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우리 그 주민들한테는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울주 군민이자 울산 시민으로서 서울주 주민들이 그 표로서 아마 심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일단 롯데 측에 상가 점포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한테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연후에 토지 분양자 시행사 시공사에도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울산시와 도시공사 측에도 최초의 지구 단위 계획대로 공사 추진이 안 됐거나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롯데 측이 복합환승센터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민간 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울산시 코레일 도시공사 등이 공공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선 1단계 환승시설과 주차 빌딩부터 예. 신속히 추진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송인칠 KTX 울산역 발전협의회 부회장, 정주철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업이 무산됐는데 기대한 만큼의 책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앞으로를 생각해야 하겠지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약속의 무게를, 행정은 과정을 끝까지 챙겨야 할 것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